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발표한 지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줄어들었고 임대차 시장에선 전세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자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에 과열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대출 규제 직전인 6월 넷째 주엔 0.43%였는데 이후 매주 하락해 7월 셋째 주에는 상승률이 0.16%를 기록했는데요. 매매 가격 전망지수 역시 7월 기준 전달보다 35포인트 하락해 2013년 통계조사 이래로 역대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하면서 실거주를 하려는 집주인이 늘어나자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매물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출 규제 발표일 전후로 서울 아파트 월세 매물은 2% 가까이 증가한 반면 전세 물량은 4% 넘게 줄었습니다. 다만 규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값은 여전히 상승 중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전남 나주의 벽돌 공장에서 지게차에 매달려 괴롭힘을 당한 스리랑카 출신 청년 노동자 사건이 공분을 주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부터 벽돌 공장에서 일하면서 중간 관리자로부터 종종 욕설과 반말 등 폭언을 들었지만 참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인권 유린에도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고용허가제 노동자라는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현행 고용허가제 구조상 외국인 노동자는 3년 체류 기간 동안 사업장 변경이 3회로 제한되고 이직을 원해도 사장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나쁜 일터에서 도망칠 자유조차 없는 겁니다. 실제로 악덕 사업자들은 이직 허가 문서에 서명해주는 대가로 수백만 원을 요구하거나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부당하고 위험한 근무 환경에 놓이면 원활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겨레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내년부터 43%로 오르죠. 하지만 이 숫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 소득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를 가정한 것이고 실질 소득 대체율은 2020년 기준 24.2%에 불과합니다.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은 1,000만 명이 넘는데요. 국민연금은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노령연금을 탈 수 있지만 사각지대에 속한 이들의 평균 가입 기간은 34개월로 매우 짧습니다. 특히 대리운전기사와 요가 강사 등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노후를 대비할 여력이 없는데요. 학습시 교사인 한 50대 여성은 예상 연금액이 월 65만 원으로 최소 필요 노후 생활비 136만 원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종속성 있는 특수고용직은 임금 노동자처럼 사업주와 보험료 부담을 나눠내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가 일정 정도 지원해야 한다고 신문은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입니다. 소위 교도관으로 불리는 교정직 공무원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기사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공무원은 일반 성인에 비해 자살 계획 평생 경험률이 약 2.7배, 자살 시도 경험률은 약 1.6배 높았는데요. 과밀 수용으로 수감자들의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교정 공무원과 수용자 간 갈등과 물리적 충돌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교정시설 수용 인원은 지난해 기준 수용 정원보다 10,000명 넘게 많았고 수용률이 122%까지 올랐는데요. 수용자가 교도소 직원을 폭행한 사례는 9년 새 3배 넘게 늘었고 보복성으로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수용자는 지난해에만 1,200여 명에 달했습니다. 법무부는 교정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심리상담 및 직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고 지난해 8,000여 명이 이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지역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경남 도민일보입니다. 경남 진주시의 남강댐 대규모 방류로 떠밀린 쓰레기 탓에
사천시와 남해군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17일 남강댐은 사천만 방향 인공 방수로인 가화천을 통해 민물 6억 톤가량을 방류했는데 민물과 함께 떠내려온 각종 생활 쓰레기가 2천 톤이 넘었습니다. 한과 폭우에 쌓인 쓰레기 때문에 어선들은 출항이 어려워 조업에 차질을 빚고 있고 일부 어선은 선박 부품이 고장나기도 했는데요. 이에 사천시는 12억 원을 긴급 투입해 현재까지 쓰레기 약 500톤을 수거했습니다. 하지만 해양 쓰레기 수거와 처리에만 수억 원이 드는 데다 댐 방류로 인해 바닷물 염도가 낮아져 바지락 폐사 피해가 예상된다며 사천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